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찾는 건 물 한 잔이 아니라 바로 혈당 측정기입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숫자. 오늘도 역시 높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엔 현미밥에 채소만 먹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내가 뭘 더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짓누르는 이 절망감, 오늘 그 고리를 끊어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살을 빼세요. 기름진 건 피하세요. 운동하세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을 씹고 좋아하는 삼겹살 회식도 피했죠. 그런데 왜 약봉지는 점점 늘어만 갈까요? 멀린 메릿 박사의 책 스마트 블러드 슈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우리는 지방을 범죄자 취급해 왔습니다. 혈관을 막고 살을 찌게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막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지방입니다. 뇌의 60%도 지방이죠. 스마트 블러드 슈가는 말합니다. 진짜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당으로 변하는 모든 것들이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통곡물빵, 과일 주스, 저지방 요거트가 당신의 인슐린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는 집이고 인슐린은 그 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혈당이라는 손님을 집에 들여보내야 하는데 초인종을 너무 자주, 많이 누르다 보니 초인종이 고장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문이 안 열리니 혈당은 피 속을 떠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췌장은 더 많은 열쇠를 찍어내느라 지쳐버립니다. 이 고장난 초인종을 고치지 않고 약으로 억지로 문을 부수려 하니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죠. 배고픔을 참는 것으로 대사증후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뇌는 기근이 들었다고 착각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때 들어온 모든 것을 지방으로 저장해버리죠. 스마트 블러드 슈가의 핵심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이 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유일한 영양소니까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버터, 계란, 고기 국물. 그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뚱뚱하지도 당뇨병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지방, 즉 포화지방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며 건강하다고 홍보하는 콩기름, 옥수수유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오늘 저녁 마가린 대신 버터를,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시를 3등분하세요. 절반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로 채웁니다. 나머지 반의 반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요, 채소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밥이나 빵을 주식이 아닌 아주 가끔 즐기는 별미로 생각하세요. 이 접시가 당신의 피를 맑게 바꿀 것입니다. 식사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식사 20분 전 물 한 컵에 유기농 사과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세요. 이 시큼한 액체가 근육이 당을 흡수하도록 돕고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관에 미리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돈 몇천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당뇨 치료제인 셈이죠. 조금씩 자주 먹어라 라는 조언 들어보셨죠? 이 책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인슐린은 분비됩니다. 간식은 췌장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 시간은 우리 몸이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끼니 사이에는 오직 물과 차만 허용하세요.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지난 식사에 지방이 부족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한다고 1시간씩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계신가요?
지루하고 힘든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여 뱃살을 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자에게 쫓길 때와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20초간 전력 질주하고 2분간 쉬는 것을 3번만 반복해보세요. 단 10분도 안 되는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1시간 걷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과일은 자연식이니 괜찮아 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일은 과거의 과일과 다릅니다. 더 달고 더 크게 개량되었죠. 과당은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특히 갈아 마시는 주스는 최악입니다. 섬유질이라는 보호막 없이 설탕 폭탄을 마시는 꼴이니까요.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베리류나 사과 반쪽을 껍질째 씹어서 드세요. 주스는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먹는 것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인슐린 감수성이 4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과 세포를 수리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은 과학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뱃살만 나온다면 스트레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전투 준비를 위해 혈당을 억지로 높입니다. 쓰지 않은 그 혈당은 고스란히 복부지방으로 쌓이죠.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생활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방입니다. 하루 5분 나를 위해 깊게 숨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약 한 알보다 더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 또한 당으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수화물을 줄였다고 해서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정량은 자신의 손바닥 크기와 두께 정도입니다. 과유불급, 단백질 쉐이크나 보충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고기, 생선, 달걀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대사 균형을 맞추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혈액이 끈적해지는 가장 쉬운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탈수가 오면 간은 혈당을 더 만들어냅니다.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해 불필요한 간식을 찾게 되기도 하죠. 하루 2리코의 물. 맹물이 힘들다면 레몬 한 조각을 띄우세요.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대사 속도가 올라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스마트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밥이나 면은 과감하게 반만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대신 채소 반찬을 더 요청하고 국물은 건더기만 드세요. 튀김옷은 벗겨내고 드세요. 유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동료들의 눈치보다 내 혈관의 비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하루 마음껏 먹는 치팅데이. 과연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도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망가진 대사를 고치는 중이라면 치팅데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껏 6일 동안 고쳐놓은 인슐린 시스템을 하루 만에 다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나에게 주는 보상을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보세요. 새 옷, 영화 관람, 마사지 같은 것으로요. 혼자 하는 식단 관리는 외롭고 힘듭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 건강해지고 싶어. 도와줘. 밥상 위에 메뉴를 바꾸는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아이들에게 설탕 가득한 과자 대신 견과류와 치즈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즐거움을 나누세요. 이 생활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어지럽고 기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케토플로라고 불리는 명현 현상이죠. 몸이 당 대신 지방을 태우는 엔진으로 교체되는 과정입니다. 소금을 조금 더 드시고 물을 마시며 버티세요. 이 고비를 넘기면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식곤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중계의 숫자, 혈당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컨디션에 따라 수치는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추세와 내 몸의 느낌입니다. 허리띠가 헐거워졌나요? 피부가 맑아졌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가요?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증거입니다. 숫자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뇨약 하나를 줄였을 때, 좋아하는 바지를 다시 입게 되었을 때, 친구가 얼굴 좋아졌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축하하세요. 대사증후군 탈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치유 속도를 높여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짜리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평생 가져갈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스마트 블러드 슈가 프로그램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진짜 원하는 연료를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방의 고소함,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을 즐기게 된다면 다시는 예전의 설탕 중독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입맛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연료를 넣으며 몸을 혹사시켰을 뿐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내 몸을 믿어주세요. 인슐린 저항성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당신의 선택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설탕 음료와 가공식품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약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식단 조절이나 운동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